도시는 비로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수아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게 안이 어둡고 낯설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물건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오래된 전신 거울처럼 보였다. 금이 간 나무틀과 바랜 장식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 건 거울 속에 비친 무언가였다. 수아는 분명 자신밖에 없는데 거울 속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뒤에 서 있는 작은 소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자 소녀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추적이는 비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다. 수아는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와 기묘한 장난감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뭐 찾는 거라도 있나?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주인은 몸을 잔뜩 굽힌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아까 본 거울이 서 있었다. 저 거울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인은 천천히 시선을 거울로 돌렸다. 아, 그거.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경고 같기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 같기도 했다. 하지만 거울은 수아를 끌어당기듯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요. 그녀가 묻자 주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소녀의 영혼이 갇혀 있는 거울이니까. 수아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영혼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그녀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거울을 보면 그 소녀가 보인다네. 수아는 갑자기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까 본 작은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 소녀는 누구예요? 주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십 년 전에 이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야. 아직도 못 찾았나 봐요. 아니지. 찾긴 찾았지. 하지만 그는 곁에 있던 스탠드를 켜며 어두운 거울을 밝혔다.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엔 그녀만 비치고 있었지만 왠지 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근데 그 영혼이 거울에 갇혔다는 거예요. 수아가 묻자 가게 주인은 거울 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 거울은 저주받았지. 저주. 누군가 아이를 이 거울 앞에서. 그는 말을 멈췄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섬뜩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 귀신 뇌기니까.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가끔씩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네. 수아는 무심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흔들리듯 일렁였다. 그리고 순간 아주 짧게 작은 손자국 하나가 거울 안쪽에서 찍히듯 나타났다. 깨!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랬지. 하지만 수아의 호기심은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이 거울, 혹시 파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주인의 눈빛이 굳어졌다. 예, 그걸 사고 싶어 하지. 수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거울 속 소녀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만 있었다. 그냥 끌려요. 주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물건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도 있어. 이유 없이 끌리는.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팔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할지도 몰라. 그는 거울을 천으로 덮으며 말했다. 이 거울은 볼수록 더 많이 보이는 물건이니까. 수아는 그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거울을 집으로 들고 오는 동안 비가 그쳤다. 그러나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고 분위기는 음산했다. 택시 뒷좌석에 놓인 거울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가끔씩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거울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오래된 거울은 밤에 보면 안 좋다던데.
수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골동품이에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벽에 세워두었다. 천을 벗기자 묵직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상한 해방이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내려앉았다. 수아는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자 차갑기보다 더 습한 느낌이 다마치 거울 안이 젖어 있는 것처럼 그녀는 몸서리를 치고 손을 거두었다. 내가 왜 이런 걸 산 거지? 하지만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거울 속의 어둠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수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욕실을 살폈다. 하지만 욕실은 멀쩡했다. 소리는 거울 쪽에서 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에 다가갔다. 거울 표면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거울 뒤나 주변은 건조했는데 표면만 젖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물을 닦아내자 그 아래에서 글자가 나타났다. 작고 떨리는 글씨였다. 절 도와.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와달라고.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어린아이가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였다. 희끗, 희끗. 수아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숨을 죽인 채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어둠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긴 머리, 마른 어깨, 그리고 작은 체구, 소녀였다. 거울에 갇힌 듯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수아는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영혼이 갇혀 있는 거야. 소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소녀의 눈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그 모습에 수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달싹였다. 들리지 않는 말들이 입 모양으로만 보였다. 그러다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꺼내줘.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녀의 얼굴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갇혔어. 나 여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잔향이 있었다. 수아는 눈을 깜빡이며 거울 가까이 다가갔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자 소녀는 갑자기 몸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소녀는 거울 속 어둠 속에서 빠르게 몸을 웅크렸다.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가 와. 그가 목소리가 끊어지며 떨렸다. 수아는 급히 거울에 손을 댔다. 누가 오는 거야?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거울 뒤쪽,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이 아닌,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덩치는 컸지만 움직임은 끈적하고 느렸다. 그림자의 눈이 번쩍이며 소녀를 향했다. 소녀는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줘. 수아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붙잡았다. 그러자 거울 속이 더 크게 흔들리며 물결처럼 요동쳤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림자가 수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울 속의 거대한 그림자는 천천히 수아를 향해 다가왔다. 몸의 형태가 불분명했지만 팔처럼 보이는 검은 덩어리가 길게 뻗어나왔다. 수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의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거울은 그녀의 시선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괴물 같았다. 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축축한 숨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후. 수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그러나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소녀는 구석에 몰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도망쳐. 소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수아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거울 속 그림자의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빛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가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을 두드렸다. 툭. 거울 안에서 나는 두드리는 소리는 실제 방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더 가까워지며 거울 표면을 긁기 시작했다. 스스스. 유리 위를 긁는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거울 표면에 검은 자국이 생겼다. 그리고 그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졌다. 나와. 같이. 수아는 숨을 삼켰다. 너 뭐야?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모양의 어둠을 늘렸다. 이제 거울 밖으로 손이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보였다. 유리가 물처럼 일렁이며 흔들렸다. 수아는 두 손으로 거울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이 닿자마자 섬뜩한 한기가 몰려왔다. 안 돼. 나오지 마. 수아가 떨리는 손을 떼자 거울 속에서 갑자기 큰 충격음이 울렸다. 쾅! 거울 전체가 흔들리며 벽이 삐걱거렸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고통스럽게 변했다. 수아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찾았다. 탁자 위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수아는 그것을 급히 잡고 거울을 향해 다가갔다. 꺼져. 제발. 스탠드를 거울에 세게 내려치려던 순간 소녀가 외쳤다. 안 돼. 그러면 나도. 수아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졌다. 거울 속 그림자는 음침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녀가 급히 손을 뻗어 거울 안쪽에서 수아를 막으려는 듯 흔들었다. 깨면 안 돼. 나 여기서 없어져? 그 말은 마치 소녀가 거울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듯했다. 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스탠드를 천천히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묻자 소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나를 꺼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도 함께 느껴졌다. 그림자는 소녀를 비웃듯 뒤에서 크게 몸을 흔들었다. 유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유동쳤다. 너는 나갈 수 없어. 그림자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다. 이곳은 내가 지배하는 곳이다. 소리에 방의 공기마저 떨리는 느낌이었다. 수아는 두 손을 꽉 쥐며 결심했다. 소녀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알려줘. 수아는 거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소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울 안쪽 바닥을 가리켰다. 어둠 사이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났다. 작은 은색 열쇠였다. 이건? 수아가 묻자 소녀는 힘겹게 말했다. 거울을 열 수 있는 열쇠야. 하지만 그림자가 갑자기 움직여 열쇠를 발로 짓눌렀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보았다. 넌 이 아이를 구할 수 없어.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아기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열쇠, 어떻게 꺼내는 거야?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거울, 표면을 열어야 해. 수아는 거울을 살폈다. 표면은 단단한 유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자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마치 얇은 막처럼 물결쳤다. 이걸 어떻게 열지?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자 유리는 물처럼 파문을 그리며 흔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손 전체가 얼음물 속에 들어간 듯 차갑게 식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었다. 소녀는 절박하게 외쳤다.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야 열릴 수 있어. 그 말은 마치 일종의 규칙처럼 들렸다. 하지만 두려움을 억누르는 건 쉽지 않았다. 거울 뒤 그림자는 천천히 가까워지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방 안을 뒤덮었다. 수아는 심호흡을 하며 두 손을 거울에 다시 올렸다. 이번엔 물처럼 흔들리는 표면이 더 깊게 흔들렸다. 하지만 차가움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손끝이 저려오는 고통을 그녀는 참고 있었다. 거울 안쪽에서 소녀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수아는 이를 악물고 밀었다. 그러자 거울 표면이 서서히 갈라지듯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용한 균열음이 들렸다. 지이. 그림자가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났다. 멈춰라. 그의 음성은 낮고 무겁게 울렸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거울 표면이 더 크게 열리자 차가운 기운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손을 거울 속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손이 거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자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하는 얼어붙은 안개로 가득 찬 어둠 속 같았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았다. 작은 금속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 열쇠였다. 잡았어.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가 거세게 움직였다. 소녀가 외쳤다. 빨리. 빨리 빼. 수아는 손을 힘껏 빼냈다.
하지만 그림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듯 길게 뻗어 나왔다. 유리 표면이 크게 흔들렸다. 수아는 간신히 팔을 빼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열쇠를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걸로 너를 구할 수 있어.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바람도, 물방울 소리도, 그림자의 숨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수아는 손에 쥔 열쇠를 꼭 쥐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 아래쪽에 자물쇠가 있어. 수아는 거울 틀 아래를 살폈다. 세월에 닳아 어둡게 변한 나무 틀 안쪽에 작은 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 된 자물쇠가 박혀 있었다. 여기구나. 열쇠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아는 조심스레 열쇠를 넣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크게 흔들리며 소리쳤다. 멈춰라.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 등불까지 깜빡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금속이 비틀어지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거울 표면이 크게 일렁였다. 소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조금만 더. 그러나 그림자가 갑자기 거울 표면을 강하게 쳤다. 황수아의 몸이 뒤로 밀릴 뻔했지만 그녀는 힘을 다해 자물쇠를 잡고 버텼다. 열쇠는 마지막에 딱 맞물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톱거울 전체가 부드럽게 열린 듯한 기운이 퍼졌다. 유리 안쪽에서 밝은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빛을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되수아는 열쇠를 꽉 쥔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서 새어나오던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방 안에 어둠이 밀려나듯 후퇴했다. 그림자는 빛에 닿는 것을 두려워하듯 몸을 뒤틀었다. 멈춰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변했다. 하지만 소녀는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나갈 수 있어. 수아는 소녀가 빛 쪽으로 가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거울의 틈이 서서히 넓어지며 실제 문이 형태처럼 바뀌고 있었다. 유리가 아닌 어떤 공간의 입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림자가 갑자기 길게 팔을 뻗어 소녀의 발목을 잡았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다. 나! 수아는 즉시 거울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다시 차가운 표면 위에 닿았다. 수아는 전력을 다해 거울 틈을 벌리려 했다. 그러나 그림자의 힘이 훨씬 강해 보였다. 소녀의 발목은 그림자의 어둠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안 돼. 놓아줘. 수아는 손으로 그림자를 잡아 때려 했지만 손이 닿자마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얼음과 불이 동시에 손을 태우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떼지 않았다. 너 같은 인간이 감히? 그림자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다. 이 세계에 간섭하려 하다니.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자 거울 속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폭발하듯 번졌다. 그림자는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빛 근처로 기어갔다. 거울 틈은 점점 더 밝아지고 넓어지고 있었다. 수아는 소녀의 손을 잡아 거울 밖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소녀의 몸은 마치 반쯤 투명해진 것처럼 희미해졌다. 괜찮아. 조금만 더 나오면 돼. 수아가 말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완전히 못 나가. 아직 묶여 있어. 수아는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끊어야 하는데?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자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매우 기괴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느낌도 들었다. 이름? 내 이름을 돌려받아야 해. 수아는 거울 속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다시 천천히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빛에 눌린 듯한 모습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내 힘의 일부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아이의 이름을 가져가? 그림자는 천천히 웃었다. 이 아이는 유리 속에서 나를 찾았다. 그리고 이름을 내게 바쳤다.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아니야. 난 그저 집에 가고 싶었어. 수아는 소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되찾을 거야. 하지만 그림자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개는 소녀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수아는 즉시 거울 틈 앞에 서서 소녀를 보호했다. 이름을 내놔. 그림자는 낮게 웃었다. 원한다면 찾아봐라.
그리고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글자가 빛나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름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분명 보였다. 그림자의 가슴 속 어둠에 갇힌 채로. 저걸 꺼내야 해. 수아는 거울 너머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녀가 급히 그녀의 옷을 잡아당겼다. 안 돼. 저 안으로 들어가면 너도 갇혀. 수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야 해.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너는 이름을 기억해?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 수아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소녀의 이름을 찾는 것. 너의 진짜 이름. 단서가 있어. 수아가 묻자 소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날 부르던 소리가 들렸어. 수아는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어떤 소리였어?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짧고 부드러운 이름, 그리고 리라는 소리가 있었어. 수아는 단서를 곱씹었다. 리로 끝나는 아이의 이름. 그러나 그 시대, 그 동네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이름이 떠올랐다. 그림자는 그 모습을 비웃듯 말했다. 이름을 잃은 자는 영원히 유리 속에 갇힌다. 소녀는 떨며 뒤로 물러났다. 수아는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럼 힌트라도 줘.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입가를 찢어지도록 당겨 웃었다. 아주 오래전에 비 오는 날 사라진 아이. 비 오는 날. 그 말은 수아의 기억 속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이 했던 이야기. 수십 년 전 이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 그녀는 그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내가 그 아이야?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기록이 있을 텐데. 수아는 손가락으로 턱을 짚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 안에 갇힌 상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림자는 수아의 절망을 즐기듯 말했다. 기억 못한다면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소녀는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리나. 수아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소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달라. 수아는 다시 생각했다. 그럼 아리, 나리, 소리. 소녀는 눈을 감고 힘겹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멈췄다. 조금 비슷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좀 더 비슷한 이름, 뭐가 있을까? 그림자는 짜증난 듯 몸을 흔들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소녀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 나 떠올릴 것 같아. 수아는 조용히 이름들을 읽기 시작했다. 지리, 나리, 마리.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리, 유리, 다리. 그러던 중 소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유리? 수아는 숨을 삼켰다. 유리, 너의 이름이 유리야.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순간 비처럼 기억이 돌아온 듯 눈물을 흘렸다. 맞아, 나 유리야. 거울 속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림자가 괴성을 질렀다. 안 돼. 그 이름은 내 것이다. 유리는 작은 몸을 일으켜 그림자를 마주 보았다. 아니, 이건 내 이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름을 되찾은 순간 유리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은 거울 속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뒷걸음질치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이름은 힘이다. 수아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유리야, 나와 함께 나가자. 거울 틈은 더 넓어지고 바람 같은 빛이 둘을 감쌌다. 그림자는 마지막 힘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팔을 뻗었다. 하지만 유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더 이상 날 가둘 수 없어. 빛이 폭발하듯 일어났다.
거울 속 세계 전체가 흔들리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리는 수아의 손을 꽉 잡고 거울 밖으로 뛰어올랐다. 유리관 앞에 선 지민은 문득 소녀의 눈동자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다가오는 것을 반기기라도 하듯 눈동자는 부드럽게 흔들렸다. 지민은 손전등으로 유리관 속을 더 깊이 비추었다. 그러자 소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벌어졌다. 또, 와! 하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지민은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귀를 유리에 바짝 붙였다. 그러자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도와줘. 낮고 갈라진 소리. 지민은 유리를 두드렸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유리 너머의 소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순간 주변의 그림자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리관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더욱 강해졌다. 유리관의 금속 받침대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지민은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면서도 다시 유리관 속을 들여다봤다. 소녀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눈에서 눈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액체는 물이 아니라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소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유리관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끌려가듯. 지민은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기다려. 꺼내줄게. 하지만 유리는 금이 가지도 않았다. 바닥 아래의 진동이 갑자기 멈췄다. 그와 동시에 유리관 속의 소녀도 움직임을 멈췄다. 소녀의 입술이 닫혔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지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가 바뀐 눈처럼 보였다. 지민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유리관 속 소녀의 얼굴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입가가 살짝 올라가 웃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더니 소녀의 손이 유리관 안쪽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하얀 손바닥이 유리 표면에 밀착되었다. 그 손이 닿은 자리에서 검은 균열 같은 자국이 번졌다. 지민은 숨이 턱 막혀 물러났다. 이게 뭐야? 순간 유리관 전체가 작은 진동과 함께 떨렸다. 유리 안의 소녀는 마치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엔 더 부드럽고 더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살아있던 존재처럼. 소녀의 미소는 점점 짙어졌다. 지민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소녀는 유리관 앞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유리관 뒤쪽 조명도 다시 켜지기 시작하며 공간을 밝게 비쳤다. 유리관 안에는 더 이상 병원 장비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사방에는 빛나는 문양이 떠올라 있었다. 그 문양은 천천히 움직였고 소녀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지민은 손전등을 들어 문양을 비췄다. 그 순간 문양들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소녀가 입술을 열었다. 지민.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 없는데 지민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네. 이름을 어떻게? 소녀는 미소 지은 채 말했다. 내가 날 깨웠잖아. 지민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깨웠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지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처음부터 깨어 있었던 게 아니야. 소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지민의 숨이 멈췄다. 누굴? 소녀의 눈동자가 아주 깊고 어두운 빛을 띠었다. 나를 꺼내줄 사람. 유리관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이번엔 마치 소녀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유리 표면에 길게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민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섰다. 유리관이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은 처음엔 아주 얇게 시작됐지만 점점 넓게 퍼졌다. 유리관 안에서 쨍하는 소리가 울렸다. 지민은 손전등을 꽉 쥐었다. 소녀는 유리 바로 앞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더 크게 올라갔다. 곧 나갈 수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리관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균열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그 연기는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졌다. 지민은 코를 막았다. 숨이 막힐 듯한 매캐한 냄새가 퍼졌다. 연기는 살아있는 듯 천천히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유리관 속 소녀는 두 팔을 들었다. 그리고 양손으로 유리를 세게 눌렀다. 균열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안 돼. 지민은 본능적으로 요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리관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파편 사이로 검은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은 바닥을 딛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뒤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소녀의 머리카락은 공중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마치 무중력 속에 있는 것처럼. 지민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가 지민 쪽으로 다가왔다. 지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중첩된 두세 개의 음성이 동시에 섞인 듯한 소리였다. 지민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소녀는 지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찬 기운이 지민의 살갗에 닿았다. 소녀는 지민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끝없이 어두운 우물처럼 깊었다. 예. 나를 깨웠어. 지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기다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이곳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순간 방 안에 남아있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모든 기계가 전부 멈추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녀의 눈빛이 갑자기 붉게 빛났다. 지민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민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소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그의 발목을 잡듯 따라왔다. 그림자가 실제로 움직였다. 녀석이 지민을 감아올랐다. 지민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방 안에서 울리지도 못하고 막혔다. 소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내렸다.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지민의 시야가 갑자기 흔들렸다. 주변이 왜곡되었다. 마치 유리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했다. 지민은 길을 막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민의 시야 속에서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다. 대신 사방에는 유리 같은 반사가 가득했다. 지민은 마치 거대한 거울 방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유리면마다 소녀가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소녀가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기울였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있어.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어디로 가도 소녀의 반사가 따라왔다. 그중 한 소녀가 유리 밖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유리가 액체처럼 흔들리며 손이 빠져나왔다. 그 손이 지민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자리는 여기야. 유리 방 안에서 차갑고 높은 울림이 퍼졌다. 유리 속에서 나온 소녀의 소나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민은 몸부림쳤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사방의 유리 속 소녀들이 동시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거울은 기억을 삼켜. 너도 곧 사라져. 그 속삭임은 마치 수천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했다. 지민은 귀를 막았으나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유리면이 파도처럼 흔들렸고 뒤쪽의 그림자들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둘 유리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 형체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 그림자들이 지민을 향해 다가왔다. 지민은 두려움에 몸을 최대한 뒤로 밀었다. 하지만 유리 뒤에서 나온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발목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림자들이 숨을 들이켰다. 지민의 온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민은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손전등 불빛이 유리면에 반사되며 여러 방향으로 쏟아졌다. 그러자 반사된 빛이 그림자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림자들은 빛이 닿는 순간 움찔하며 물러났다. 지민은 그 틈을 이용해 몸을 비틀며 그림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유리 속에서 나온 소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빛이 닿자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인형처럼. 소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빛은 싫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민은 손전등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직접 비쳤다. 그러자 균열은 더 크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몸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주변의 유리면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리면의 소녀들 역시 동시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각각의 유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렸다. 깨질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출구 방향으로 뛰었다. 하지만 발밑에서 유리가 튀어오르며 넘어질 뻔했다. 유리면 속 소녀들이 하나둘 유리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반투명했고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부드러웠다. 그들은 손을 뻗으며 지민을 향해 다가왔다. 지민은 손전등 빛을 사방으로 흔들었다. 빛이 닿는 순간 소녀들의 형체가 흔들리며 흐트러졌다. 하지만 그 수는 너무 많았다. 소녀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너도 유리 속으로 와. 그 속삭임이 지민의 머리 안에서 진동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출구는 멀지 않아 보였다. 출구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러나 문 뒤에서 갑자기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유리 속 소녀들과 달리 완전히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는 검은 얼굴에 길게 찢어진 입이 나타났다. 그 입에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나왔다. 돌아가지 마. 지민은 숨이 턱 막혔다. 손전등 빛을 그림자에게 비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림자는 오히려 빛을 흡수하듯 더 짙어졌다.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들며 지민에게 다가왔다. 그 손끝이 닿기 직전 지민은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그 순간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폭발하듯 울렸다. 수많은 유리면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듯 멈춰 있었다. 조각 하나하나에는 소녀의 눈이 반사되어 있었다. 지민은 그 눈들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유리 조각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지민에게 향해 날아왔다. 지민은 팔로 얼굴을 가렸다. 유리 조각은 날카롭게 스치며 그의 팔을 베었다. 피가 튀었고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땅이 진동했다. 유리 속 세계가 피의 냄새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소녀들의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피, 기억, 조각, 연결.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함이 느껴졌다. 지민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이 흔들리고 바닥이 기울어진 듯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다. 출구는 이제 더 멀게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한 금소금이 들렸다. 찌익,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였다. 지민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 방향으로 달렸다. 하지만 뒤에서 그림자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다. 숨소리도 없이 빠르게. 지민은 넘어질 듯 달렸다. 손전등은 이미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방 전체의 빛이 깜빡이며 사라져갔다. 어둠 속에서 유리면 속 소녀들의 눈만 반짝였다. 출구가 눈앞에 보였다. 지민은 온 힘을 다해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차갑고 거칠게 흔들렸다. 뒤에서 그림자가 그의 등에 손을 댔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밀어냈다. 그리고 문틈으로 몸을 겨우 빠져나갔다. 지민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뒤에서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 문이 스스로 쾅 하고 닫혔다.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민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다. 문 앞복도는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돌아 문을 바라보니 작은 유리창이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안쪽은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 한가운데에 작은 손자국이 찍혔다. 하얀 어린아이의 손바닥 자국. 그리고 손바닥이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지민은 뒤로 벌떡 물러났다. 숨이 다시 거칠어졌다. 지민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복도가 더 길어지는 느낌이었다. 조명이 깜빡이며 지직거렸다. 각 문마다 유리창이 있었고 그 유리창마다 뭔가가 비쳤다. 처음엔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유리 속에 자신이 비치지 않고 있었다. 유리마다 다른 형상이 서 있었다. 유리 속에 소녀가 웃고 있는 모습, 깊은 어둠이 드리운 눈, 혹은 아예 구멍처럼 뚫려 있는 얼굴. 지민은 공포에 질려 복도 끝문으로 달려갔다. 그 문에는 아무 유리창도 없었다.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그는 문을 잡고 힘껏 밀었다. 문이 서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밖이었다. 새벽의 희미한 하늘과 차가운 바람.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건물 뒤편 숲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전파가 잡혔다. 그는 구조 요청을 남기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나타났다. 반사 오류, 이미지 불일치. 화면에 비친 얼굴은 지민이 아니었다.
화면 속 지민은 유리 속 소녀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와. 휴대폰 화면 속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유리 속에 있어. 그 말과 동시에 화면이 액체처럼 흐물흐물 흔들렸다. 지민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화면은 땅에 떨어져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서 손이 튀어나오려는 듯했다. 건물 안쪽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소녀의 목소리. 넌 내 기억 속에 갇혔어. 이제 돌아가. 지민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문 쪽으로 끌려갔다. 그림자가 문 아래 틈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그의 발밑에서 유리 같은 반사가 퍼지고 있었다. 그 반사 속에는 소녀와 지민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환영해. 유리 속의 세계.